자,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은 그 등식에서는 항등식이 있죠. 그죠? 항상 등식이 참인 거. 여기 부등식에서도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자. 근데 그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면은 그냥 식이 같은 거니까 항상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등식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작다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딱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정도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게 절대부등식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니네가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외우길 바래요. 1번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이런 것들 항상 참이다. A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요걸 연장해서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지금 써놓긴 하지만 니네에서 안 본 공식 없죠? 다 아는 공식들이고. 그죠? 충분히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려워하지 않을 만한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니네가 충분히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추가되는 것들 이거라든가 이거 요런 것들은 니네가 한번 연습을 해볼 만하죠. 절대값이 있는 이런 애들은 니네가 알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찾아 나가고 요 정도의 기본적인 공식들은 알고 있어라. 애초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 크기 비교하는 거. 자, 부등식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크기 비교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허수는 숫자의 크기가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허수는 써먹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의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떤 실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실수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어떤 실수가 하나 존재하면 이 실수는 이 세 개 안에는 무조건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빼보니까 0보다 크다. A라는 애가 있고 B라고 있는데 빼니까 0이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빼니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중학교 때처럼 이양 하면은 A가 더 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부등식을 증명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게 참인 상황으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니네가 이쪽이 크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쪽이 커요가 아니라 왜 커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양을 하니까 0보다 커서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기 때문에 숫자가 남았다라는 의미고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숫자의 크기가 뭔지 몰랐는데 빼보니까 남았다는 건 얘가 더 컸다는 뜻이고, 빼보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건 모자라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 얘는 같은 거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했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해줬던 것 같은데, 그지? 자, 여기 8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여기서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절대값 A, 얘는 루트 A의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지는데 절대값이 붙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밖에 있는 제곱은 루트를 그냥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제곱은 절대값으로 나오고, 이거 바꿔서 써줘야지. 루트 안쪽에 있는 제곱은 절대값으로 나오고, 이렇게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은 그냥 나온다. 됐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 나는 누가 더 큰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두 숫자를 빼본다. 2번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해요. 1과 비교를 해본다.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건 진분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큰 거고, 그죠? 분수로 만들었을 때 1보다 크다는 건 가분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같다는 거.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분수로 쓰면은 오히려 절대값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어서 식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쓰기는 좀 힘들고,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응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A가 더 크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A가 더 클 거다. 이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수의 영역이어야 한다. 또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을 때는 이걸 항상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수의 영역에서는 큰 놈이 제곱을 해도 크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만족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만족하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한다.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을 한다. 괜찮죠? 자,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는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에 제곱을 붙여주는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죠. 밖에 있는 제곱이 루트랑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그냥 절대값이 있는 대로 완전 제곱식을 쓰면 절대값 A의 제곱인데, 절대값 A의 제곱은 여기 써줄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A의 제곱이 루트 A의 제곱이랑 같은 거여서 밖에 있는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니까 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A의 제곱이고 얘가 B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없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2AB 마이너스 2 절대값 AB.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B와 같습니다. 알겠죠? 계산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로 나눌 겁니다.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B가 0보다 작을 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절대값 AB가 빠져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2AB 마이너스 2AB 해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으면 음수여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2AB 플러스 2AB 해서 4AB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AB가 0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음수예요. 음수에다가 4를 곱하는 거라서 음수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빼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괜찮습니까? 빼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 말은 뭐냐면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크거나 같더라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9번, 10번을 같은 느낌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9번, 10번 한번 해보세요. 같은 느낌으로. 요거. 빨리 해보세요. 직접 써보세요. 이거 연습해봐야 돼.
지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딜 그렇게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 너 방금 어디 보고 있었어? 필터만? 괜찮습니까? 여기 보세요. 요렇게. 그냥은 못 빼서 제곱을 해서 빼본 겁니다. 알겠죠? 그냥은 못 빼니까 제곱을 해서 한번 빼봤는데, 제곱을 해서 빼보니까 계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AB가 양수일 때의 식과 AB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요렇게 됩니다. AB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양수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하고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제곱을 해서 빼니까 항상 0보다 크다.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원래도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 얘 같은 경우도 절대값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B 사이에 이제 크기 비교. 우리는 A 플러스 B를 제곱해 보았다. A 마이너스 B도 제곱해 보았다. 그러면 A의 제곱, 2AB,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4AB가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네. 자, 그래서 10번은 같은 부호일 때 이게 큰 건데. 자, 그래서 4AB가 있을 때 AB가 양수면 4AB는 0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AB가 음수면 4AB도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AB가 같은 부호일 때고요. 같은 부호일 때. 자, 그래서 AB가 양수일 때는 크니까 이쪽이 큰 거고, AB가 음수일 때는 0보다 작으니까 이쪽이 큰 거고. 괜찮습니까? 요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절대부등식을 만족하는 식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x가 0보다 큰데 x 플러스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 빼봤다. 됐죠? 빼보았다. 이게 빼보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는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414번 같은 문제 있잖아. 414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항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빼본다, 제곱을 해서 빼본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414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뭐야. 지영아, 다음 몇 번? 몰라? 왜 안 하고 있어? 좀 해봐야지 이것저것. 지영아, 그럼 기억은 참여해보자. 어때? 자,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 3을 뺐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뺄셈으로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정리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 사실. 근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 가운데 플러스 1랑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가 이렇게 된다.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전개하면 요래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이게 항상 0보다 크다 말 못하는 거죠. 괜찮나요? 틀렸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돼. 그럼 언제 안 돼? A와 B가 1111이면 얘가 0이지만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예를 들어주는 걸 발레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외워두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막 이리저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인지 아닌지 부등식은 증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발레를 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거, 제곱을 해서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거, 이거는 크기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알겠죠? 이 절대부등식을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할 수는 있었는데 이거 제가 생각했어? 어렵단 말이야.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다음, 니은.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크기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제곱을 해서 빼봅니다. 이렇게 4분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이거 루트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2배 됐겠죠? 그러면 여기 요래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겠죠 아예. 왜냐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0보다 크네. 제곱을 해서 빼보니까 0보다 크네. 그러니까 이가 더 크겠네. 이게 크네. 맞는 말. 자, 다음 디귿. 또 마찬가지. 루트 있죠? 루트가 있다고 항상 제곱을 해서 빼는 건 아닌데 보통은 루트가 있으면 제곱을 해서 빼면 식이 좀 간결해져요. 왜냐하면 제곱을 했을 때 루트 기호가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빼기 요거 계산을 하면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 2, 2 통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a,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a, 루트 b의 제곱. 괜찮습니까? 이게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질 거다. 계산해보니까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제곱에서 빼보니까 0보다 크네? 원래도 여기가 크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그게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제곱 아니에요? 응? 뭐라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러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A랑 B랑 똑같으면 0 되고 A랑 B랑 다르면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쪽이 크다. 맞는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부등식의 기본 문제들이었고요. 빈칸 추론하는 것도 그냥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다라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산술기야. 그래, 기하 평균. 자, 산술 평균은 뭐냐면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정하는 게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뭐 5, 7, 10 얼마? 22 4 얘네들을 기다. 얘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죠. 얘네 다 더하면은 26이에요. 그죠? 그래서 6, 뭐야 이거? 24만 들리고 여기 2 이렇게. 자, 그러면 산술 평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를 막대기로 세웠을 때 여기를 5 정도라고 하고 여기를 7 그 다음에 여기를 10 그 다음에 여기를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6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여기 모자라는 양과 남는 양 여기 모자라는 양 여기 남는 양 그래서 남는 거를 모자라는 데다가 채워주면 동등한 높이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애들을 적당하게 깎아가지고 같은 길이로 만들어주겠다. 같은 값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냐면 기하평균은 이런 겁니다. 4, 9, 36 자, 기하평균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같은 도형인데 같은 길이 만들 수 있을 때의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넓이가 36이야. 이거 넓이가 36이야.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정사각형으로 넓이를 만들 수 있다. 여튼 얘도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서 넓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형태. 이거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하평균은 적어도 곱하기의 개념이 저기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배 이런 식으로 할 때 보통 기하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10억을 가지고 정산을 시작했는데 1년 있다가 2배로 돈이 늘었고 그 다음에 몇 배 할까? 3배? 3배로 또 돈이 늘어서 60억이 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배씩 증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씨 숫자 아니고 4배로 갑시다.
자,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배씩 증가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산술 평균으로 판단을 한다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3배 증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3배씩 증가하면은 30억이 되고 3배 증가하게 되면은 90억이 돼서 내가 원래 이야기했던 이 산술 평균이 여기 몇 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의 개념이 들어있을 때는 산술 평균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말고 다른 게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든 게 기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배, 4배, 총 2년 동안 8배를 증가했기 때문에 1년에는 루트 8배에서 2루트 2배씩 증가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도 관계가 있더라 라는 거고 그 관계를 써보니까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 수 AB가 있을 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항상 이쪽이 크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알겠죠?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다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일 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산술 기하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에도 적용을 시키고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고. 됐죠? 여기서는 산술 기하는 양수 조건에서만 쓰인다. 자, 증명. 뭐야 이거?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 그래서 2분의 a를 이렇게, b를 이렇게, 얘는 이렇게 통분을 해서 모양을 정리해주고 나니까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 라는 건데 이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를 쓸 때 이유는 보통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씁니다. 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얘의 입장에서 2분의 a 플러스 b의 최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루트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루트 ab가 있어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쭉 커질 예정이라서 내가 최소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순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딱 이 경계선. 그죠? 아니면 루트 AB의 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루트 AB라는 애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보다는 작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에 루트 AB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AB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얘보다 쭉 작아질 거기 때문에 최대를 물어본다는 건 결국 여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계선을 물어보는 건데 이 경계선은 항상 같을 때 경계선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크다, 이것보다 작다 하기 때문에 이 같을 때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을 때의 이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에서는 0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 우리는 경계선을 만족한다까지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x 플러스 y가 6일 때 xy의 최대값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x랑 y는 양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니네는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일단 써줍니다. 자, 여기에 2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서 분모를 없앤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써주고 xy 대신에 6 써주면 약분해서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y라는 값은 9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면 최대는 뭐냐? 9랑 같을 때. 괜찮습니까? 9랑 같을 때가 최대인 거고, 그럼 9랑 같기 위해서는 x랑 y는 어떻게 돼야 되냐? 라고 하면 얘네 둘이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y를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2x가 6이니까 x가 3이고 y도 3일 때 우리는 최대값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연습. 뭐라 하지? 12? 자, 12일 때 xy 양수. 자, x, y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의 x, y를 구하죠. 해보세요. EX 플러스 3y예요. 추워. 자, 2x 플러스 3y는 2루트 6xy. 자, 이 식은 절대부등식이에요.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 항상 참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갑자기 내 맘대로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이식이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 식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이거 대신에 12를 쓰고 약분하면은 6 나오겠죠. 양변 제곱하면 36은 6xy가 돼서 xy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xy의 최대는 6일 때인데 그럼 그때 xy는 어떻게 구하냐?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x랑 4y랑 같을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4y 대신에 2x를 써주면 4x가 10이니까 x는 3이라는 거죠. x 대신에 3 대입하면 y는 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y가 6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산술기하는 모양이 중요한데 이제 뭐 특별히 모양을 좀 꼬아놨을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A, B가 양수다. 이렇게 생긴 애의 최대값을 구하라. 산술기하는 모양이 이렇게 좀 이쁘게 모양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합, 곱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식을 전개하면 1 여기를 먼저 산술기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는 2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B.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문자가 약분이 돼서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가 다 사라지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의 최대값이 아니라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최대값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변에 5를 더하는 것까지 신경 써주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x 플러스 2분의 8 8 말고 16.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오더라도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 루트 부분에 문자가 이쁘게 사라지도록 모양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이뻐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나는 마이너스 2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루트 16인가? 내가 원하는 이 모양에 대한 최대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양변에 마이너스 2 왜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산술기하는 요런 모양이어야 되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은 안 되더라. 그래서 산술기하식 써놓고 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식을 써준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시주 가르침 요거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유형 7번. 자,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도 절대 부등식인데 학교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시험에 안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근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낼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항상 이걸 만족하더라 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렇다. 하는 거, 증명하는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 a의 제곱, x의 제곱, a의 제곱, y의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b의 제곱, y의 제곱. 빼고 왔다. 빼니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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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남아있는 애를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같아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남아있는 애가 완전 제곱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빼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니까 얘가 누구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같아지는 상황이 중요한데 같아지려면 AY랑 BX가 같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X의 개수, Y의 개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A, B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 A분의 X, B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니까 뭐 할만하죠. 이겼습니까?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로 할까? 8일 때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요런 겁니다. 됐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야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제 양수, 음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정확하게 양수여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읽어보고 양수에 관한 이야기구나. 근데 최대 최소를 물어보네? 그러면 산술기하 이렇게 가는 건데 코시-슈바르츠는 뭐 양수, 음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근데 갑자기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코시-슈바르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공식을 보면 이 제곱식이 있죠. 산술기하는 제곱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곱식이 있는데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코시-슈바르츠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A제곱, B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AX, BY 라고 했을 때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A가 1이고 B가 1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시-슈바르츠도 이제 꼬아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20일 때 x 플러스 4y의 최대 최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a제곱 b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ax by 이런 식으로 대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A가 1이고 B가 4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완전 대입할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B가 4면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을 못해.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식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2y 그래서 얘가 B 역할을 하고
얘가 A 역할을 하고 얘가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Y 역할을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Y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Y만 되는 게 아니라 이 Y가 Y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응용해서 식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가 그냥 4가 되면 이 식을 여기에 적용을 못 시켜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써야지 얘도 여기다가 적용하고 얘도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개수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A와 B를 조금 꼬아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있다고 해서 B는 4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최대 최소 문제까지 이거의 최대 최소 문제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시쇼바르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쭉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안 되는 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83초까지 됐죠? 자, 한 10분 쉬었다가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